내일부터 4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연휴 동안 오랜만에 만난 친척과 맛있는 음식 나눠 먹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족끼리 부딪히는 일이 생기진 않을지, 또 끝없는 가사노동에 힘들진 않을지, 명절 증후군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김민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민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절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슬프게도 명절 증후군 조심해라 이야기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명절 네. 증후군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간단하게 네. 명절이 이제 행복한 기간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이제 기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증상이 이제 생기는 것들을 말하죠. 뭐 예를 들면 네. 명절이 다가오면 불안해진다든지, 네. 명절 끝나고도 왜 이제 회사로 복귀하기가 불안하다든지, 네. 또 명절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울해지거나 잠이 안 오거나, 또 몸은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네. 또는 두통도 생기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겪는 것을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선생님이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나 다른 정신과 전문의 분들께 명절 전이나 후에 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평소에 조금 우울하신 분들이 악화될 때도 많고요. 이렇게 멀쩡하셨다가도 명절 지나고 좀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명절은 가족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도란도란 행복해야 할 시간인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걸까요? 네, 사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원칙이 사실 명절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명절이 언제부턴가 우리 문화도 바뀌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명절 자체가 좀 더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절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좀 잃는 경우가 있어진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명절을 지나면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람은 좀 불행해지면서 명절은 잘 지낸 경우.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 일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 간의 갈등이 좀 또 안타깝게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명절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오가는 길에 힘든 일들, 가사 노동이라든지 피로, 그 관계적인 차별, 고부 간의 갈등, 뭐 등등 시댁과 친정의 여러 가지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도 부각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로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 짚어주셨는데 크게 보자면 가사노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가사노동 문제요. 이 얘기 어제 오늘 얘기만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해오던 건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까요, 선생님? 네, 뭐 이제 점차 해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좀 우선시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원칙이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모여서 행복하려면 일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행복할 정도의 일만 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제 가정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을 좀 간소화, 최소화하되 요 정도만 하면 행복에 도움이 되겠다. 그 정도로 좀 줄이시기를 저는 좀 권유해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일을 줄여도요. 이게 배분이 어려우면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대화를 통해서 좀 일을 줄이고 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일을 좀 배분하되 저도 남편이지만 이제 남편분들이 이왕이면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럴 때 조금 자차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자 우리 한번 일을 정해보자. 여성에게만 맡기는 것보다 일을 좀 줄이고 남자들이 좀 나서주시면 조금 더 쉽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일에 대해서 한 가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노는 분위기. 맞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줄이시면 가사노동이 조금 더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사람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지금 들으시다가요. 8853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요즘은 오히려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 본다고 명절 증후군이 생겨요. 이렇게 주셨거든요.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시부모님들께서는 눈치 보지 네. 마시고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답일까요?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요즘은 이제 죄송한데 MZ 세대라는 말도 있고 네. 신세대 분들이 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모님들 눈치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은 우리가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것도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 간에 대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한데 대화를 잘 풀면은 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풀리지 않겠나. 그리고 물론 시대적인 시간들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계 부분인데요. 네네. 참,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난단 말이죠. 삼촌, 네네. 이모, 뭐 고모, 우리 조카들 만났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번에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꿈은 네네. 뭐지? 또 결혼은 언제 하니? 이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젊은이들은 그대 그 질문이 싫어서 명절이 네네. 싫어요. 이런 분도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럼 젊은이들은 이런 질문이 부담스럽고 싫은 거죠?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직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네. 사실 본인에게는 이 질문이 예. 묻는 분은 그냥 궁금하고 또 좋은 마음에 묻지만 그렇죠. 이 질문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해 왔고 네. 큰 고민거리고 본인도 선뜻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이런 대화 주제는 사실 충분히 나누고 공감대가 형성된 편한 사이에서 사실 나올 수 있는 대화인데 네. 아무리 친척분이라 하더라도 오래 못 보다 갑자기 오셔서 네. 질문을 좀 해버리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선을 넘는 질문으로 이해될 수 있고 네. 조금 신뢰로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아마 이제 묻는 분들은 좋은 의도이지만 그렇죠. 적절한 선을 조금 지키고 묻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좀 대화가 오가고 날 뒤에 묻는 것은 조금 가능한데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안 하시면 좋겠고 일단 질문하실 때 이 질문을 내가 받는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조금 조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역지사지가 답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요. 물론 이제 각 가정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조금 더 일반화 시켜 주실 수 있다면 명절 때 이런 대화만큼은 조심해라. 이런 것만은 금기어다. 이런 거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대화는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에 어색할 때는 어색한 타임에 나눌 수 있는 어색한 편한 대화만 하시고요. 점차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상대방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 깊은 대화까지 갈 수 있어서 어떤 대화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서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너무 남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질문하는 건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잘 아는 사생활 간섭에 대한 직설적 단어 등은 조금 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질문을 받는 분에게도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자꾸 질문하는 분들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당연히 만나면 질문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차라리 각오를 하고 가시고요. 그 질문 하나 잘 피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내가 좀 주제를 전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도 조금 너무 피해자 입장이 안 있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대화는 그동안 잘 지냈는지라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시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해 볼 때 누구라도 이 질문이 예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조금 피하시고 마지막으로 정사적인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상대가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 대답 안 해도 된다라는 자유를 조금 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꼭 내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혹시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상대 부담을 안 느끼게 해달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그 정신과 전문의들께서 권장하시는 아이메시지 방식이 있다면서요? 건강한 대화법. 네, 있습니다. 예,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아이메시지는 말 그대로 주어가 내가 되는 대화법인데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생각했지라고 추측하거나 상대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느낌은 이래.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선을 넘지 않게 되고 또 이런 대화를 잘하다 보면 이제 명절에 자기 주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부드러우나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는 대화법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는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경청부터 하시기를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잘 들어야 사실 내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청 이후에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서로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 유후 메시지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네.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도 없애주고 또 네. 상대의 의도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는 상대가 네.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대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이 많은 가정의 평화와 행복, 세대 간의 갈등 극복에 도움이 되리라 좀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